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2.38%, 마이크로소프트는 2.55%, 구글은 2.03%, 아마존은 3.43%,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8.88%나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하락하면서 S&P 500 또한 3,856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앞으로의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9월 17일 S&P 500이 최소 3,500까지는 고평가 상태라는 영상과 함께 이런 종류의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왔으며, 듣기엔 참 좋은 희망스러운 말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허무하게 수준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분석을 드렸고, 오늘 또한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이 차고 넘치는 분석보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드리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 기업은 제 거입니다. 2471%의 실적이 성장할 모르면 후회할 기업은 양가라 리소스로 10월 1일날 제가 매수한 뒤로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 또한 매우 많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조심해야 하며 페트로브라스와 같이 어떤 기업이 너무 저평가인 나머지 왜 매력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매수를 했다면은 왜 매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2001년도 2002년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2022년 베어마켓은 연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연준과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베어마켓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01년과 2002년에 일어났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으로 2001년에도 연준이 개입을 했고요. 2002년에는 실적이 하락하면서 매우 고평가되어 있던 테크 기업들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맞이한 것입니다. 2023년의 상황은 2022년과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2023년에 S&P 500 예상 어닝 per share입니다. 즉 2023년을 예상으로 하고 있는 실적인데요.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220달러 대비해서 약 5%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 내립니다. 왜냐면은 예상 실적이 이렇게 상승세를 그리기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하락세를 그리고 있으며 2022년 6월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난 뒤부터 약 4% 정도가 하락하여 지금의 위치인 230달러까지 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예상 어닝 퍼셔의 모습 또한 2001년과 매우 흡사합니다. 참고로 파란색이 아까 보셨던 2023년의 예상 어닝 퍼셔이고요. 여기 하얀색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어닝 퍼셔입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사실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의 예상 어닝 퍼셔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기업 실적 마진 익스펜션은 꺼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며, 그러면서 실적의 예측 또한 이렇게 하락세를 꾸준히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만을 기다렸다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할까봐 이 자료 또한 공유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라색은 연준의 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얀색은 S&P 500의 어닝이고요. 마지막으로 주황색은 S&P 500 주가입니다. 여기 보라색부터 잘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2002년도 말 2002년도 도입부를 시작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황색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S&P 500의 어닝을 의미하는 이 하얀 색깔이 금리가 낮음에 따라서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환경이 좋아지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리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닷컴 버블의 경우는 그것과 반대로 한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 마진율이 올라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꺼지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실적 마진율 또한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실적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기업들의 멀티플은 빠르게 꺼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참 신기한 것은 2001년도의 경기 침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GDP는 마이너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여기 보시면은 GDP Curve Index라고 해서 물가 성장률까지 포함된 수치를 의미하는 Nominal Growth는 2000년 6월달 7.6%에서 2001년 12월달에 2.2%까지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어닝이 다시 돌아준 데는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Nominal GDP Growth Rate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9.1%에 와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ominal GDP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GDP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GDP의 성장률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림에 따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고 정말 다행히도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GDP 성장률도 과거 2001년 때처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 성장률 또한 발맞춰서 하락하게 될 것이고 S&P 500의 주가 또한 그것에 맞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2023년에는 얼마만큼 하락이 일어나게 될까요? 참고로 2000년 9월달부터 2001년까지 S&P 500의 어닝은 약 19에서 20% 정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0% 정도의 하락치를 2023년에 적용시킨다면은 2022년 6월달 S&P 500 어닝인 여기 238달러에서 2023년에는 20% 정도의 하락이 적용되어 191달러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S&P 500은 약 16.8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부터 2002년대를 보시면요. S&P 500의 PE 멀티플이 약 14에서 15 정도로 했는데 보수적으로 2023년에 S&P 500의 PE 멀티플이 동일하게 이렇게 14까지 간다고 했을 때 S&P 500은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2700까지도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S&P 500의 2023년 어닝이 예상치가 2001년 때처럼 20% 정도어치 하락한다고 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장에서는 꿈과 희망을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S&P 500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점 대비해서 약 20% 빠졌고 물론 적게 빠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대비해서 113%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 S&P 500의 PE 멀티플은 여전히 17에 가까운 상태로 S&P 500은 저평가는 결코 아니며 당연히 S&P 500의 3배 레버리지인 U-프로 또는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너무 위험하므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매수를 했으며 어닝이 최대한 적게 피해를 보는 섹터이자 저평가인 기업들 대상으로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 내역은 텔레그램에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